블록체인기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순서입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봉에서 열일하고 계신 세 분 모셨습니다. 비트소닉 최선준 부대표, 플랫타의 박승호 대표, 블록노드 커뮤니케이션즈 정윤성 팀장,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 어떠한 안건들이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보유로 수익이 발생하는 스테이킹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래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연달아 상장 폐지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6일 이후 약 일주일 만에 1만 달러 선으로 하회했습니다. 2018년 11월과 같은 대규모 투매 가능성이 존재해 화제되고 있습니다. 테더가 역의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져 화제가 됐습니다. 현실화가 된다면 중국 당국의 규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에 가장 눈길이 가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선준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두 번째 거래소들 암호화폐 상장 폐지 기준 공개에 눈길이 가고요. 네. 제가 거래소에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이게 거래소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상장 폐지 기준은 이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거론되면서 좀 더 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거래소들의 각자의 입장이 계속 표출되는 것 같아서 좀 관심이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금융의 그 진화, 이 스테이킹 부상하는 부분, 디파이라고 하는 용어의 넓은 범위 안에서 스테이킹 제도를 통해서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한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거래소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두 번째 안건에 눈길 간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에 눈길이 간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나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첫 번째 안건인 네. 스테이킹 부상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요. 원래 이제 POS 방식이 나오면서 스테이킹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좀 됐는데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자체 메인넷도 가동시키면서 스테이킹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더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 안건이 이제 테더 위안화 발행도 굉장히 눈여겨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이제 한참 화폐 전쟁이니 이제 여러 가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위안화를 이제 발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위안화를 그러면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을지, 중국은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해서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 속에서 위안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면 향후 행보에 대해 주목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번째 이슈에 눈길 간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성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어요? 네, 저도 이제 금융권에 오래 일을 해갖고 우선은 금융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설레이는 단어가 요즘 디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설레이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알코인이라고 하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코인 자체에 대한 어떤 등락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 이 코인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돼 있는 이자 수익을 중심으로 했던 또 앞으로도 파생될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그려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 됐었을 때 그동안 어떤 침체가 돼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은 좀 먹거리가 생겨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이제 테더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유로, 그다음에 엔화에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을 이제 발행했었는데 앞으로 또 위안화도 이제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리고 디파이 관련해서 설렌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슈와 그리고 네 번째 이슈에 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께서도 오늘도 공통적으로 한 가지 이슈를 공통적으로 픽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프론티어,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 스테이킹 서비스 확산, 디파이가 보여주는 디지털 자산의 진화란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앞서 세 분께서 간략하게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디파이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정윤성 팀장님께서 방금 설렌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네. 왜 설레시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디파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온 또 어떤 뭐 파이 네. 이름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굉장히 좀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네. 없었던 뭐 새로운 어떤 이제 패스트푸드의 세계를 좀 열었다라고 저희 직원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른 의미가 이제 탈중앙화돼 있는 금융 이렇게 해서 그거에 앞글자를 따서 디파이라고 지금 이름을 줬는데 기존에 쓰던 D앱 같은 경우도 네. 앱인데 이제 탈중앙화가 돼 있는 앱.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회사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어떤 통제권을 100% 다 행사를 하면서 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썼던 어떤 그 정해진 룰대로 공평하게 공표를 미리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투명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제 탈중앙화라고 했었는데 이런 탈중앙화가 왜 나왔었냐면 기존에 있었던 중앙화돼 있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탈중앙화가 나왔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중앙화돼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문제점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이렇게 해서 좀 어떤 큰 포부를 갖고 나왔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금융 질서 내에서 그동안 중앙화돼 있으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를 틀어보면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뭐 DLS라고 해서 금리가 주면 3% 주고 떨어지면 마이너스 80%, 90%도 갈 수 있는 그런 금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은행에서 뭐 잘 설명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것처럼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이제 금융기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련돼 있는 금융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떤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뭐 큰 포부를 갖고 디파이라는 게 나왔고 지금은 시기가 굉장히 적절한 것이 이제 어떤 암호화폐라는 것이 상당히 거래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활용돼서 단순하게 그냥 비트코인을 사서 뭐 1,000만 원 사서 1,500만 원을 팔고 이런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스테이킹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 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이자 수익 또 그 이후로도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초창기의 모델이고 앞으로 먹을 거리가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먹을거리를 또 전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디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파이가 방금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탈중앙화란 특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연계가 되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최선준 부대표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디파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중앙화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어떤 금융 활동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디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뭐 내지는 리플 이런 것들처럼 이 송금을 대체하면서 이 송금 속도를 더 빨리 하고 기존 금융보다 더 어떤 그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자체도 사실은 디파이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스테이킹 제도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 대출 상품도 결국에는 금융 상품인데 중앙화되지 않은 어떤 중심의 어떤 거래를 그 중간에 중개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뭔가 대출 상품이 오고 갈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디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결제 쪽에서도 실제로 디파이의 한 범주 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되고 이제 출시가 임박돼 있지만 그 신현성 대표가 하고 있는 그 테라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디파이의 한 종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우리 실용 생활에 얼만큼 금융이라는 범주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 범주 안에 속해져 있다면 모두가 다 디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디파이 관련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것 같고요. 송금 대체, 또 대출 상품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디파이 하다 보면요, P2P와 연관이 지어서 많이 또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POW와는 또 연결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박성 대표님 어떤가요? 우선 이제 디파이를 이제 넓은 의미에서 스테이킹부터 해서 이제 거래, 뭐 그다음에 P2P로 송금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디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래 많이 이제 얘기되고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통적인 금융 영역의 디파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스테이킹 영역하고는 조금 갈라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디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정말 그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가, 정말 분산화되어 있는 영역인가라는 거는 좀 물음표가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들이 진짜 뭐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는 엄밀히 따지면은 분산화 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다 받고 그거를 이제 대출해주고 제어하는 기관이 있고요. 하지만은 그 부분이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디파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다른 부분, 스테이킹 부분은 발전하면은 이건 디파이 영역으로 더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기존의 지금 대출 서비스는 완전한 전통 금융 서비스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가 발행되고 그다음에 블록 보상으로 생성되는 거를 이자처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서비스가 붙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서 그런 거래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블록 생성 이자처럼 주어진다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분산화된 영역으로 금융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전하는 부분, 중앙화돼서 디파이가 발전하는 부분, 그다음에 분산화가 정말 분산화로 돼서 디파이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별돼서 보면서 어떤 게 사람들한테 더 신뢰를 주고 발전적으로 진화할지는 지켜볼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화 그리고 탈중앙화 중에서 어떤 쪽으로 발전할지 앞으로 그 여부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스테이킹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스테이킹 현재 추세가 어떤지가 좀 먼저 궁금한데, 이 점에 대해서 최선주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현재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백억 단위에서 이제 수천억 단위, 거의 조 단위까지 이 스테이킹 제도를 통한 대출 상품을 이제 맡기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내고 또 그 이자 수익을 받아가는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가 계속 정착을 하면서 확산이 될 수는 있지만, 방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과연 이게 진짜 탈중앙화고 이게 진짜 디파이고 실제로 이게 스테이킹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구별돼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 디파이에서 그 대출 상품에 거론될 수 있는 게 이 메이커다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하나의 대출 상품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논리 기반으로 그 내가 스테이크를 걸면 자동으로 이자가 생성되고 또 대출 이자가 발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상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건 실제로 탈중앙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금융시장에서 그 원화나 달러 기반으로 대출을 하던 거를 그냥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대출 상품을 만든다라는 걸로 디파이나 어떤 이 디파이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다루는 회사나 어떤 거래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만져지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추세를 굳이 꼽아보자면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가 조금 더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발단이 조금 궁금합니다. 스테이킹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떤가요, 정윤상 팀장님? 네, 우선은 뭐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프로젝트 팀, 그러니까 그 코인을 이제 발행한 이제 회사 측면에서 우리 토큰을 뭐 에어드랍 받든지 아니면 토큰을 이제 세일 기간 때 사갔든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스테이킹을 해줬을 때는 그 프로젝트 입장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장을 한 뒤에 거래가 이제 많이 되는데 주로 이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그것을 이제 발행했던 그 회사 측면에서는 컨트롤이 좀 어려운 측면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투자자가 내가 5억 원어치를 스테이킹을 해두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묶이는 그런 측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고마움, 그 다음에 어떤 보상에 대한 측면으로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입장 아니면 토큰을 이제 샀던 사람 입장에서 또 원치 않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빠졌는데 내가 가격이 오긴 힘들 것 같고, 그건 놔두자니 아무런 이제 그 뭐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좀 묶어뒀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그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묶어둘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이제 중개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을 스테이킹을 해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 이자라든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회사 측면에서는 이것을 묶어둠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활용해서 그 이자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 기존에 있었던 뭐 은행이나 어떤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이자를 주지만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처럼 그것을 이제 다루는 이제 전문적인 회사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회사들도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부분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어떤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바로 어떤 스테이킹으로 귀결이 됐고 이제 이게 스테이킹 단순하게 뭐 스테이킹만 해서 주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합의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파생에 대한 어떤 합의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 장점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좀 원치 않는 장기 투자가 됐을 때 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또 싶네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박승우 대표님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사실 스테이킹 서비스가 좋은 것 아닐까 또 싶네요. 어떤가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결국엔 매수와 매도, 그 다음에 결국엔 유동화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스테이킹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의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 스테이킹이 아예 없다면 매수와 매도만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되는 물량과 수요 물량 이것뿐이 없는데 스테이킹이 있다면은 스테이킹 물량이라는 게 따로 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좀 더 유동성이나 이런 암호화폐 흐름의 변수,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기존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ERC20이라든지 이제 토큰으로 발행했을 때는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메인넷이나 아니면은 지금 나오는 이제 메인넷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멀티체인이라든지 이제 분산화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들도 하나의 체인을 형성할 수 있게끔 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썼을 때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젝트들이 아마 고려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측면에서는 또 좋지만 여러 가지 또 고려할 사항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거래소는 이 스테이킹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이거는 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래소 입장에서 이거는 별도의 한 서비스고 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거래소가 연관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코인원에서 코인원 노드를 통해서 이 스테이킹을 걸고 여기에 따른 이자를 보상받는 개인들을 모아서 한 번에 이제 처리해주는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여러 거래소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킹 제도를 통한 대출 상품이 활발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연관 상품들도 거래소에서 같이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폭은 거래소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행 서비스와 같은 연관 상품들은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향후 디파이의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정윤선 팀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우선은 어떤 시장에서 그동안 어떤 성장성이 많이 정체가 돼 있고 분위기도 좀 많이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제 코인의 가격을 뭐 매매를 한다든지 매매 차익에 원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빠지면 시장이 침체가 돼 있을 수가 있고 꽉 묶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이제 국내를 봤었을 때 앞서도 뭐 은행에서 팔았던 그런 뭐 DLS 상품들 같은 경우 보면 3% 주는데 거의 뭐 몇 조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시중에서는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에는 금리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제 뭐 유동자산은 많은데 돈이 갈 곳이 없고 단 1%도 더 준다라고 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이 비단 여기 그 뭐 조금 금융시장 내에서 조그만 영역을 차지고 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금융시장의 영역에서 상당히 지금 유동자금이 많이 쏠려져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의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이 시장에서의 자금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지만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되고
되고 기준금리가 뭐 또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어떤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계속적으로 어떤 의문이 갈수록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순간 뭐 갤럭시에도 있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도 뭐 들어가는구나 여기서도 뭐 전송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친숙하게 느낄 때쯤이면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들을 접했을 때도 어떤 조금 이제 좀 익숙치 않았었지만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금융권에 육박할 정도로 예치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점차적으로 어떤 금융권 내에서의 어떤 니즈가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이 신뢰도가 좀 받쳐주면서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어떤 금융권과 암호화폐 시장이 분절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좀 교집합이 좀 생기는 그런 영역까지도 또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항상 이게 금융시장도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이제 뭐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을 때는 또 오히려 역효과도 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디파이의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때 또 특히나 유동자산은 많은데 갈 곳 없는 돈들이 흘러들어올 때 앞으로 파이는 커질 수 있겠지만 또 주의할 점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선주 부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 건가요? 네, 디파이라는 용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에 약간 작은 범주, 금융에 관련된 게 디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블록체인 상용화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시작되는 이 블록체인 업계의 발전이 기존 금융시장을 얼만큼 대체하고 또 내지는 기존 금융시장이랑 같이 함께 손잡고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 금융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결국 상용화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성공에 되게 중요한 이 잣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디파이라는 용어 안에 범주 안에 놓여져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과 여러 이 상품 회사들이 다 잘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블록체인 상용화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정의해 주셨고요. 이어서 박승호 대표님께도 한 줄 평 여쭤볼게요. 네, 결국엔 암호화폐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DApp, 뭐 STO 이렇게 많은 키워드가 많은 프레임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색깔과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신호라고 저는 보이고요. 사람들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서 정윤선 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뭐 스테이킹 또 뭐 디파이 여러 가지의 이제 블록체인 또 암호화폐에서의 어떤 금융화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어 보이고요. 그동안 어떤 침체기를 좀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블록체인보다도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하드 캐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어떤 금융 상품 이런 부분에 대한 영역이 또 전체적인 시장을 또 하드 캐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목받는 스테이킹 디지털 자산의 진화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 오늘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